라면 가격 내려야 됩니까? 내려야 되는 거는 뭐 사실은 이거는 결국 크게 보면 고물가 시기에 생기는 비용들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1분기 실적이 되게 좋았거든요. 예, 라면 예. 기업들이. 그러면 이렇게 특히 불황형 소비라서 이게 굉장히 라면이 물가가 오르니까 라면으로 대체하는 건데 이 라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실 라면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 어떤 원리, 어떤 구조, 어떤 생산 원가들을 갖고 만들어지는가를 조금 잘 볼 필요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라면 값을 내리자라고 하고 라면 값을 내려라고 하는 게 단순히 가격 통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서민들이나 라면을 많이 소비하시는 분들에게 주는 또 굉장히 환영할 만한 메시지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라면 회사들도 보면 이게 밀가루 값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팜유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전분 같은 예, 것도 전분도 들어가고 네. 그리고 사실 물류비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러네요. 여기 전기가스 수도요금도 들어가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물가가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아주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시점 이 시기에서 과연 이 물가 인상의 어떤 비용들을 네네.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걸 라면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은 영업이익들로 나타났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라면 회사들이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사실 가격이 오르는 건 많이 벌어지지만 가격을 사실 낮추는 것은 잘 안 벌어지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눌러버리면 뭐 그거는 대증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라면 그러니까 이러한 국면들이 또 지나가고 관심이 좀 떨어지게 되면 라면 회사들이 다시 비용 정가를 통해서 이렇게 가격을 올릴 가능성. 예를 들어 2010년에도 가격을 7% 정도씩 낮췄다가 다시 올렸던 슬그머니 올렸던 경험이 있으니까요. 이것이 과연 근원적인 처방이냐라는 문제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최우주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두 교수님 말씀에 이제 동의를 하고, 제가 이제 제반 비용이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원가 부분에서 비용이 얼마나큼 부담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원가가 내려갈 수 있는 지점 혹은 그러한 기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나중에 다시 올릴지언정 빨리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것도 이제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 최적의 방법이라 생각이 되고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부분이 비단 그러니까 가격 인상에 따른 이 수익성 부분이 라면 업계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연구 결과들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그 작년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 수입물가 상승, 원자재 가격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이 이제 그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견인되는 과정에서 원가 상승 분도 크게 기여를 하였지만 기업이 원가 상승 이후에 올리는 수익성 부분, 마크업이 빠르게 올라갔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기업이 전략적이고 집합적으로 행동했다. 이제 영어로는 strategic complementarity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아주 학계에서는 키워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는 과정에서도 원가에 탄력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조금 더디게 내려간다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OECD 경제정책회의라든가에서도 주요 안건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주요한 뭐 캐나다 중앙은행에서도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도 내릴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지금 교수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라면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정말 아닙니다. 그래서 뭐 다른 물가를 좀 체크를 해봐도 빵 같은 경우도 물가가 한 1년 전보다 11%두 자릿수 올랐고요. 또 우리가 야식하면 정말 가장 먼저 생각이 되는 치킨 같은 경우도 2년 전보다 16%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뭐 퍼센테이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되게 다 올랐다는 얘기인데 추경호 총리는 지난 2월에도 국회 기획재정위에 가서 소주 가격에 대한 어떤 물가 안정 얘기를 한번 언급한 적이 있고 이번에 라면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업체들 특히 이 식품업체들이 다음 타겟은 우리 아니야라는 어떤 두려움에 좀 떨고 있다고 해요. 어떻게 보세요? 또다시 한 번 더 추경호 부총리의 어떤 언급 지적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예, 가능성이 있죠.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처음에 이제 그 라면 가격 좀 인하해야 된다고 얘기 나오면서 그게 제빵, 뭐 제과 이런 밀가루를 이용하는 그런 식료품 쪽 가격 인하로 이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요번에 보게 되면 같은 밀가루 사용하는 식료품이라는 빵 한 12% 정도 물가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피자도 한 12% 정도. 그다음에 이제 뭐 부침가루 많이 쓰는데 그것도 한 16%. 말씀하신 치킨도 사실은 이제 밀가루 같은 게 사용되잖아요. 그렇죠. 튀길 때. 네. 그런 경우도 2년간 16% 올랐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밀가루 사용하는 그 관련 있는 그렇죠. 업종에 가격 인하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정부가 그런 어떤 기조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아까 좀 더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기업의 어떤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매출액이 나오게 되고 이제 매출 원가라는 게 이제 변동비거든요. 그러니까 영업 이제 실질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이제 변동비가 오르면 당연히 이제 생산 원가 올라가니까 이제 그 매출 원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영업 고정비라고 해서 일반 뭐 판매 관리비라든가 뭐 설비 투자한 거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뭐 감가상각비 이런 부분들이 영업 고정비가 반영되는데 그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변동비를 내리면 당연히 이제 기존의 영업 고정비 같은 건 변동 사항이 별로 없다 그러면 당연히 순이익에서 이제 유지가 되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익 규모, 영업이익 규모가 이제 비슷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 변동비가 낮아지면 당연히 뭐 이익이 좀 더 감소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기업 이익은 오히려 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 그러면은 매출 원가에서 그 변동비에 대한 그 인하 부분을 반영 잘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인건비 같은 경우 최근에 인플레 되면서 직원들 임금 같은 거 많이 올려주고 인하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일반 소비자들이 이런 영업 고정비까지 또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그 아까 말씀드렸던 매출 수요가 급감하게 되면 기업이 자생적으로 구조조정하고 물가를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라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불황형 식품이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기업 논리에서 가격을 낮출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정부 개입해야 될 명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주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을 해도 된다라는 그리고 거죠? 과거에도 보면 불황에 강한 기업이라고 네. 뭐 여러 가지 리서치하게 되는데 뭐 경기가 안 좋을 때 대표적인 불황형 기업들이 이제 주류 이제 판매하는 기업들, 그렇죠. 소주들. 예, 소주들, 네. 그다음에 식료품 이런 주로 그 내수 기업들이 상당히 불황에 강하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원자재 가격 내리고 올리는 거에 상관없이 한번 오르게 되면 안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영업 고정비 같은 임금도 올려놓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제 내리지 않는 가격 탄력성이 상당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가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 안 하는 그런 덜한 현상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내수 기업들의 어떤 좀 구조적인 문제인데 네네. 그런 것들은 정부의 어떤 개입을 통해서 사실은 인위적으로 인하할 여지도 있는데 너무 개입하면 또 이제 비판에 가질 수 있겠죠. 예. 자율경영에 영향을 준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총대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